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요리 레시피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제가 라자냐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서 단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24시간 단식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하면서 살짝 리서치한 것도 있고 약간의 정보를 드리면서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냥 또 앉아서 얘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내일 제가 단식을 하면 음식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라자냐를 지금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도 라자냐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단식 얘기 시작을 할게요. 오늘 만드는 라자냐는 굉장히 심플한 라자냐예요. 라자냐 많이 만들어 보셨나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파스타, 라자냐 파스타, 납작한 시트, 소스, 토마토 소스 저기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 리코타 치즈 이게 들어가요. 뭐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식물성으로 만들려면 뭐 캐슈 크림을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가장 기본.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건강하게 라자냐 시트를 조금 적게 넣고 그 대신에 가지 넣어볼 거예요. 구글에 혹시 에그플랜트 라자냐를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레시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에그플랜트 라자냐라는 게 이 라자냐 시트 대신에 가지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랑 남편만 먹을 거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들은 아무래도 같이 면을 넣어주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리코타 믹스에는 치즈랑 달걀 이렇게 넣고 토마토 소스 이렇게 해서 같이 합쳐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사실 라자냐라는 음식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음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뭐 이 레시피가 최고로 맛있는 레시피예요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거 그래도 그냥 참고하시면 조금 더 그전보다는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라자냐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지난주에 단식을 해봤어요. 24시간 단식을. 단식 해보셨나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좀 유행이잖아요. 사실 뭐 16시간 단식, 24시간 단식, 뭐 36시간 단식 이런 거 들어보긴 했는데 뭐 감히 할 생각은 못 했는데 은근히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간 단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부러 단식을 해야지 하는 건 아니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껴서 하면 12시간을 그 공복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4시간 단식을 도전해 보려고 한 건데 요즘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정보도 많고 단식을 하면 좋은 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몸을 쉬게 해주는 거, 내 장기들을 쉬게 해주는 거, 염증 제거에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슐린 좀 안정화시키면서 당뇨에 도움이 된다. 안 좋은 세포들을 제거하면서 몸을 리셋하는 것. 그래서 뭐 암세포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퇴행성 신경질환 뭐 이런 것들이 뭐 단식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뭐를 하든 간에 극단적으로 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얻고자 하는 거는 좀 제가 식탐이 되게 많거든요. 끝없이 먹어요. 끝없이 먹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어린 애들이 2명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 보면 사실 좀 자주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하면서 또 먹게 되고 치우면서 먹게 되고 남긴 거 먹게 되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제가 한 음식을 잘 못 버리기 때문에 계속 먹고 또 아이들이 사놓은 거 간식 먹고 결국에는 식탐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좀 줄여보고자 그냥 끊임없이 먹는 그 습관을 좀 안 해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끊임없이 먹게 되는 게 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 전까지는 몸으로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나이가 조금 들기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먹게 되고 그러면 변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양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 많이 먹고 뭐 밀어내라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쉬었다가 먹고 몸을 쉬게 해줘야지 그런 대사도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10시 정도에 잠을 자는데 당연히 이제 한 3시간 전부터는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 밤 동안에 뭐 나의 장기를 쉬게 한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들었지만 정작 또 그걸 느끼지 못하면 실천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느끼거든요. 늦게 먹으면 제 몸이 장기들이 계속 소화를 시키느라고 잠이 잘 안 와요. 중간에 자꾸 깨고 특히 고기 같은 거나 이게 무거운 음식을 먹을수록 막 땀까지 나면서 잠을 정말 잘 못 자요.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개선을 약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조사한 것 중에 오토파지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저희 몸은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되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스스로 이렇게 리사이클을 시작을 한대요. 오래된 세포들, 굉장히 질이 떨어진 세포들을 스스로 잡아먹으면서 건강한 것들만 남기는 그런 작용을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뭐 12시간 지나면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된다. 뭐 16시간이 지나야 된다. 뭐 보통 사람들은 24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시작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당연히 다 다르겠죠. 사람 몸이 다른데 그런 12시간에서 24시간 공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세포 해독작용, 자식작용이라고 하네요. 그런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몸이 리셋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단식하면 뭐 젊어진다. 그래서 그게 좀 흥미로웠고 그래서 좀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웠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탄수화물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몸이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몸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인슐린이 이제 떨어질 수가 없대요.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모든 당뇨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건강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약을 먹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소화가 좀 가끔 안 된다. 이거 외로는 딱히 뭐 특별히 아픈 부분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먹으면 진짜 인슐린이 끊임없이 분비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몸을 인슐린을 낮춰주면서 좀 쉬게 해줘야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뭐 저도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면 그만큼 잘 쉬어줘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줘야 되고 휴식이 꼭 필요한데 그래야지 운동을 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같은 것 같아요. 먹고 그게 몸에 흡수될 시간을 주고 또 그걸 소화시키는 우리 장기들도 좀 쉴 시간을 주고 내 장기들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약간 살 빼려고 단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체지방 태우는데 그렇게 좋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목적은 없었고 그쪽으로는 사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거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좀 느껴지는 거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나쁜 거를 정말 안 먹는 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다 이제 리코타, 계란, 치즈 좀 넣었어요. 가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보통 저희 남편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 식감 때문이에요. 물컹물컹한 식감.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해주면 먹기가 좀 편해질 것 같거든요. 가지가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썰어서 넣으면 그대로 물컹물컹하게 질감이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거든요. 굽기 전에 썰어서 소금을 좀 뿌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둬요. 그 다음에 좀 페이퍼 타올로 눌러서 물기를 살짝 제거를 한 다음에 오일 살짝 발라서 오븐에다가 구워요. 20분 정도. 그러면 조금 더 쫄깃한 식감이 남아요. 수분은 많이 날아가고 약간 말려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오븐에다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토마토 소스에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캔토마토 사용을 했고요. 양파 살짝 볶다가 마늘 좀 넣고 간고기가 냉장고에 좀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돼지고기. 근데 돼지고기 말고 뭐 닭고기나 소고기 다 좋아요. 간고기로 하면 요리도 금방 되고 맛도 금방 배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만든 토마토 소스예요. 먼저 소스를 좀 펴발라 볼게요.
면부터 넣는 거 아니라 이 토마토 소스 가장 먼저 넣는 거예요. 순서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지만 중간에는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으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소스를 밑에 까는 걸로. 아니면 붙으니까. 여기다가 면을 한번 깔게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24시간 단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처럼 배가 너무 고파서 미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후 낮에 배고픔 정도가 그냥 계속 지속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단식할 때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24시간 단식할 때까지는 특별한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물 마시고 카페인 없는 티, 루이보스 이런 거 조금 마시고 사과식초 물에 조금 타서 마셨어요. 한 컵 정도. 근데 24시간이 넘어가고 뭐 36시간 이렇게 되면 좀 전해질 같은 거?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는 좀 먹어줄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식 끝나고는 스무디 같은 걸로 먼저 좀 부드럽게 마셔주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이랬어요. 아직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렇게 막 이게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래도 몸이 한번 비어서 공복이 되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속이 가득 차 있는 기분이 항상 지속되는 게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먹을 일이 있고 외식하고 이러면 나이 들수록 그게 더 힘든 게 느껴지잖아요. 몸에 쉴 시간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지도 이렇게 얹어봐주고 면 안 쓰시고 가지로 다 하려면 가지 한 2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실수록 굽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제가 가끔 해왔던 12시간 단식 정도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버릇이 되면 잠도 되게 잘 오고 밤늦게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안 하다 보면 밤에 배도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가지 정말 안 좋아하시면 버터넛 스쿼시 아시나요? 땅콩 호박이라고 이렇게 생긴 호박 있어요. 겨울 호박. 그것도 저는 라자냐 할 때 참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 클라이언트 요리해줄 때 정말 많이 썼었는데 팔리오 식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랑 이런 거 다 먹는데 그레인, 그러니까 곡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 밀면 이런 거 사용을 못 하잖아요. 채소, 고기 이런 종류로 요리를 많이 했었어요. 버터넛 스쿼시를 껍질을 까서 속을 파내고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서 이렇게 사이에 면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버터넛 스쿼시를 많이 안 드셔본 분들도 많으시죠. 단호박이 제일 흔하니까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가벼워요. 저는 이렇게 음식에 넣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같이 곁들여 먹을 때 단호박이나 고구마보다 훨씬 더 선호해요. 조금 더 수분이 있거든요. 좀 맛이 더 중성적이에요. 너무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약간 단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잘 섞이는 맛? 그래가지고 이런데 사이에 넣어서 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활용을 해보세요. 그치? 그리고 이런 토마토 소스 만들 때도 저는 지금 양파랑 고기만 넣었는데 뭐 버섯 같은 거 같이 볶다가 하셔도 되고 이탈리안 허브도 좀 넣었어요. 크림 마지막으로 싹 바르고 이렇게 크림까지 했는데 시작도 토마토 소스, 마지막도 토마토 소스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치즈 한 번 더 뿌리고 헉! 중간에 치즈를 하나도 안 뿌렸네. 괜찮아요. 중간에 치즈도 한 겹 정도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까먹었어. 위에만 뿌리죠 뭐. 아무튼 그 라자냐 시트가 제일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소스에 담겨야지 익으니까. 4가지 치즈가 섞였어요. 파마산, 아지아고, 폰티나, 프로볼롱. 보통은 파마산 같은 거 있으시면 가장 흔하니까 사용해보시고 페코리노 로마노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섞어서 쓰실 거면 한 가지만 쓰실 거면 파마산이 무난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짜렐라 같은 거 섞으셔도 모짜렐라가 쭉쭉 잘 늘어나니까 좋아하시면 중간에 좀 섞으시고 체다 치즈 같은 것도 갈아서 저는 가끔 넣어요. 자, 이제 이거를 화씨 375도, 섭씨 190도. 라자냐는 항상 그 정도 온도예요. 30분을 덮어서 한번 굽고 왜냐면 치즈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가 먼저 탈 수도 있거든요. 벗겨서 한 10분 정도 더 굽고 그렇게 해볼게요.